자, 배너의 네. 미스박 사랑에 빠진 아. 그녀는 누군가. 풀 디스클로저 해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거는 종목이라고. 이건 제 얘기고요. 제 얘기 듣고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제가 혼자 정리하듯이 그냥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러던 거고. 오케이. 자, 그녀는 누굽니까? 미스박 누구예요? 오래된 주식이에요. 저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회사 나오자마자 친구가 하는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주식도 막 대충 막 할 때라 가지고 뭐라도 좀 해야겠다 하다가 뭘 봤냐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주식들 자료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PPT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딱 눈에 들어온 주식이 이 주식이에요. 이름이 파크 시스템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뭐야 이건? 그래서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 거야. 일단 파크 시스템 이게 뭐야 이거였어요. 근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런 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오늘 그래서 파크 시스템스랑 차트 저희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래도 차트를 좀 보는 편이에요. 투자할 때 좀 툴로서 쓰기 때문에. 나 한 개만 얘기해도 돼? 재밌는 걸 좀 발견했어. 좋게 보는 건데 내가 지금 파크 시스템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고 있었다.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 대부분에 기업 소개 페이지 가면은 회장님이 딱 이러고 사진 찍잖아. 그다음에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해놓잖아. 여기 그게 없네. 나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왜냐면 그게 너무 담백해요. 막 자신을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약간 좀 제가 이 회사를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회사 차트랑 좀 같이 좀 얘기해 볼 거고요. 요 차트가 지금 얘네 풀 차트예요. 상장했을 때부터. 제가 얘네 상장했을 때부터 샀었어요. 하자마자 우연히 발견해서 그때부터 이게 콩깍지가 쓰였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잠깐 이별도 있었어요. 이별도 있고 에이 들어서 안 해 이러면서 안 되기도 바라고 역시 내가 맞았어 막 이러고 하다가 주식이랑 좋은 거는 또 이제 다시 사기자 한다고 거절 안 하잖아요. 사면 되니까.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IR 자료를 보면서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되게 시건방지게 보다가 원자현미경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꼴에 제가 이과 출신이고 이쪽을 좀 들여다보니까 원리는 대충 이해는 되잖아요. 원자현미경, 뭐 전자현미경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현미경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이게 그거 아니야? 닥터 핌이 앤트맨 보낼 때 쓰는 아니라고. 넌 ASM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데 지금 퀀텀 뭐 진지 맞아요. 빨고 얘기하고 있어. 암소리. 뭐 안경 쓰면 되게 똑똑해지는 줄 아나 보지? 나 닥터 핌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원자 현미경이라는 게 반도체에서 실제로 네네네. 상용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테크놀로지라고 맞아요. 항상 그랬었는데 신기하네. 저는 처음엔 그거였어요. 원자현미경이 된다고? 그때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들어본 적도 없고 전자현미경까지는 알았는데 원자현미경? 그다음에 이제 원천 기술이 있다고 반신반의했죠. 그다음에 뭐 미세공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는 얘기 없을 때예요. 그냥 거기 제일 큰 건 그거였어요. 이게 된다고? 이거. 그러게. 지금 이제 반도체 미세공정 얘기 나오고 반도체 프로세스 들어간다, 뭐 디스플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바이오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회사 IR 자료에도 그런 얘기는 아예 언급도 없었고 확장 가능성이 있다, 뭐 미세공정엔 들어갈 거다라는 건 있었고 제일 컸던 거는 맨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확장될 줄 없었죠. 몰랐던 거네. 아예 없었죠. 와 아예 대박. 없었어요. 그냥 원자현미경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연구소에 들어가고 있고 사업 영역의 확장성이 가능하다 이건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천호식품 기억나세요? 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하하 유니버스 아세요? 하하 유니버스? 싸움도 잘하고 여자한테 인기도 되게 좋고 막 한데 자기만 몰라. 이런 느낌처럼 파크시스는 분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저희 기술이 되게 좋긴 한데요. 어디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회사도 몰라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거였어요. 이게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좀 느리고 혼자 이렇게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주식할 때도.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욕 엄청 먹었어요. 운용사 다닐 때. 저 진짜 미친 새끼 소리 들어보고 저 또라이 새끼 들어보고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혼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거 하는 거 딱 조자세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누워서. 그러다가 혼자 이제 그려본 거죠. 뭐가 되나? 뭔가 아래 보이는 거예요. 저 나름에. 그래서 탐방을 가자 해서 탐방을 갔죠. 탐방을 가서 이분을 만났어요. 지금 아마 이 사진 올리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 진짜? 우리 안 유명하니까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CFO분을 그때 만났어요. IR 가면 직접 탐방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듣는데 유튜브 보면 요새 많이 나오세요. 목소리 되게 조곤조곤하시고 엄청 편한 거예요, 느낌이. 그다음에 약간 IR 담당자들이 되게 보수적이든지 밑도 끝도 없이 보수적이든지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센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그냥 할 소리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냥 더하고 벌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그 정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얘기 들었는데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 회사에 방산으로 들어왔던 애들이 말뚝을 박는데. 오. 나는 그 얘기 듣고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방산으로 들어왔던 애들이 회사가 좋으니까 말뚝을 박는데. 그래서
그래서 대박. 우와 이거 되게 좋은 거네. 근데 봤더니 진짜 원천 기술이 여기 이 브루커라는 회사가 지금 마켓쉐어 1등이에요. 근데 걔네한테 회사를 판 게 여기 파크 시스템의 박상일 대표님인 거예요. 스탠포드에서 박사 출신이신데 자기 은사가 AFM이란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AFM을 처음으로 상용화시킨 게 이 박상일 대표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나 이제 한국 가서 사업하고 싶다 그래서 그 회사를 브루커나 그 회사한테 팔고 브루커는 아니지만 팔고 그러고 한국에 나와서 더 좋은 거를 다시 만든 거야. 특허까지 다 판다. 그러니까 창시자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된다고? 그러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뭐 이제 저희 반도체 쪽을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그때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왔냐면 그때 제가 한번 형한테 물어본 적 있잖아요. 그 네덜란드에 그 연구소 있잖아요. 그 반도체 관련. 거기에 이제 이걸 보냈다가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맥이잖아. 그게 네, 아이맥에 아이맥. 벨기에 있는 데가 보통 이제 벨기에. 삼성전자나 뭐 네. 유명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뭔가 개발을 할 때 이게 실제로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거기다 보내가지고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면은 굉장히 프로미싱 했다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이제 AFM이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런 보면 더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표면을 이제 원래 아이디어는 요 뾰족한 걸로 이렇게 긁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윙윙윙윙 갔다 하면서 그러면은 표면에 막 우둘두둘한 게 있으면은 요 긁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거를 사진을 요렇게 나중에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파크 시스템이 하는 거는 실제로 요거를 긁는 게 아니라 여기 논터치. 미세하게 약간의 그 반데르발스의 뭐 어쩌고 뭐 하여튼 그런 화학에서 일어나는 그 힘을 미세하게 호모 자요. 해서 알았어. 그만할게. 하여튼 이런 Wow, 식으로 that was 그려주는 거라고 intense. 합니다. 예. Very intense. 아씨, 나 괜히 보여줬다. 아, 그냥 Let's 넘어. stop right there. 이거 학생들 담배 아니, 타임인데요, 담배 그 타임.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나 아니 실수했다. 그 닥터핀 벤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니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왜 상용화가 왜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냐면은 일단 그 그죠. 긁는 거 자체가 굉장히 막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 정말 이게 엄청나게 가깝게 가야 되거든. 근데 긁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긁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진을 딱 찍는 거랑 마치 이렇게 눈을 감고 손으로 막 느낀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비효율적이다 이거지. 막 그런 하여튼 한계가 있었는데 아니 이거를 상용화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연구소에밖에 안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논터치가 없을 때는 왜냐면 샘플을 자꾸 망가뜨리니까 그 마찰이 생겨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 놀랐던 게 전자현미가 워낙 많이 쓰고 그게 거의 대세였잖아요. 근데 다 카메라 방식을 위해서. 근데 AFM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그 원자단의 표면에서 이걸 긁으면서 장력을 같은 걸 해서 이게 서로 밀치고 되고 이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3D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미세화되고 하면서 3D로 되고 적층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쪽에 넣는 게 좀 자기 목표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그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술력으로는 불코랑 차이가 있단 말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거죠. 근데 봤더니 대표님도 되게 점잖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임원진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다 10년 이상 근속이에요. 이 조현옥 전무님이 지금 그때 상무님이셨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막 올랐다가 새로운 기술인가 거기에 IR 새로운 기술? 진짜? 왜 하필 새로운 기술이지? 불안한데. 내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데 아무튼 거기 IR 계시다가 여기에 오셨는데 아무튼 뭐 너무 말하는 거 담백하고 회사도 되게 양반이고 뭐 매니지먼트 오래되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책고점이 이거예요. 저한테 가장 큰 임팩을 줬던 책이. 네 여기서 필립 피셔가 막 이런 거 다 뭐 리스트 지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체크가 되는 회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오케이 이거다 싶어가지고 샀죠. 새로운 기술 다병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회사 아니야? 야 알고 봤더니 미스박이 내 첫사랑이었구나. 지금 이름을 바꾸고 나왔는데? 뭐야 이거? 오지다. 지리다. 그래서 좋다. 대박.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이거였어요 저한테는. 이 회사가 진짜 존재할 수 있나 대한민국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거 없잖아요. 대단해.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최근에 IR 자료 그때 막 공유해줬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론가 또 상용화되고 실제로 라인에 뭐 들어갈 것 같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맞아요. 그거 얘기도 드릴게요. 그거 얘기 좀 해줘. 네, 그것도 이따가 드릴게요. 뭐 이게 전체 차트. 차트예요. 2015년부터. 야 이게 지금 되게 좋아 보이는데 13,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간 거야? 17만 원까지 갔었고 17만 원까지 올라갔어. 여기 초반에 2015년 이때 이제 삼성 얘기는 아예 없었고 이걸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맥에서 가져갔어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상상의 날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2017년까지 막 주변에서 파크 시스템 좋은 것 같으면서 막 이제 좀 먹기도 먹고 그래도 꽤 먹었죠. 왜냐면 보세요. 13,000원에서 27,000원까지 갔으니까 약간 더블 먹고 뭐 한 4더블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이거 먹었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다가 그때부터 뭐냐면 삼성이랑 이런 반도체 이쪽에를 가려고 해요라고 하는데 좀 더뎌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텍 세일즈니까 아무나 못 팔아요, 이거를. 연구소나 이런 데 회사 가서 컨빈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브루커라는 회사한테 기술 팔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브루커가 만드는 제품은 파크 시스템스가 옛날에 만들었던 기술에서 변한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회사들이 갖다 써보고 나서 아, 뭐야 그지 같아. 그래서 삼성도 이걸 썼었어요, 브루커 장비를. 근데 얘네한테 갑자기 가서 이건 좀 달라라고 AFM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일즈 인력을 못 데리고 오고 있다가 브루커에 있는 세일즈 인력들을 파크가 데리고 와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지리지리한 이게 되게 오랜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또 있어요. 여기 가운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이 사이. 네. 횡보를 엄청나게 아, 횡보했네. 횡보지만 느낌은 거의 폭락 느낌이에요. 그때 왜냐면 2018년도에 막 주식도 잘 갈 때 있었거든요. 아, 다 올라갈 때 안 올라가니까. 네, 뭐 그거를 좀 덜 즐긴 느낌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러다가 아 이건 안 되는 주식 거의 뭐 1년 넘게를 기다리는 거니까 아, 안 되는 것보다 이쯤 어디가 팔았을 거예요 제가. 2018년 중간에 이거를 한번 팔아요. 2018년 초반인가 중반에 이 올라가는 중에서 털고 엄청 자화자찬을 했어요. 아 다음만 넘겨보시면 좀 크게 뽑아놨어요 차트를. 이게 초기예요. 연애 초기. 그쵸. 막 알콩달콩하고 오르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내려가도 막 더 하면 올라가고 하니까 너무 좋다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삼성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나 상상 그려지는 거 막 하다가 매출이 잘 안 오르니까 예상대로 왜 안 오르냐 막 아, 지금 세일즈 인력을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컨빈스 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그때 뭐 IR 같은 거 가면 무슨 얘기 들으냐면 일본에 있는 어떤 회사에다가 AFM을 연구소에 집어넣는데 브루커랑 경쟁이 붙었는데 브루커는 프라이스 덤핑을 30% 50%를 해. 큰 기업이라서 그런 거를 가능하구나. 네, 싸게 해줄게. 근데 파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이 봤을 때는 야 똑같은 AFM인데 얘네는 이렇게 싸게 주는데 니네는 뭔데 이거를 비싼 걸 사겠대라고 하니까 그 연구원이 파크한테 와가지고 야 이 샘플 니네 결과물 좀 빨리 자료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여줘요. 브루커 거랑 파크 거 보여주고 만약에 이런 결과물이 다른데 파크 거 안 쓸 거면 나 그냥 AFM 안 쓸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을 따오고 막 이런 진짜 그런 들었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구나. 그때 이제 그러면서 아 이건 기술력이 확실한 거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고 아무튼 그걸 잘 가다가 이제 권태기가 옵니다. 아 끝까지 믿었어야지 어떻게 된 거야. 상상을 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차트를 딱 권태기죠. 지금 몇 년이야? 잠깐 2008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갔네. 이 기간에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 게임을 잘할 수 있던지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쭉 가져올 수 있는 뭔가 나만의 이 사람이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에 빠지게끔 뭐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거기 연애 초기는 약간 꿈을 꾸던 기간이네. 어떻게 보면 뭘 해도 꾸던 예쁘지. 기간이고 뭘 해도 예쁜 기간인데 이때는 뭔가 실제로 이게 실현이 될까 하기 전에 뭔가 이게 거의 사시 준비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사시 네, 준비생 같은 느낌. 맞아요. 뭐야 또 안 됐어. 그 취업 준비생 또 안 됐어. 취준생. 취준생 또 안 됐어. 덴데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 하죠. 뭐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아야라는데 박상혜 대표님까지 여의도로 오셔가지고 막 하는데 또 이게 거래량이 적은 주식이니까 약간 그 매니아층들이 있었거든요. 그 매니아층들에서 뭐 어떤 분은 뭐 무중하세요. 무중하면 좀 약간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무중도 안 해. 오히려 제가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돼서 뭐가 문제입니까? 막 하다가 아 이게 하이테크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친한 형 중에서 반도체 쪽 교수한 형에서 그 형 소개해드릴까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형한테 진짜 전화까지 해가지고 형 AFM 써봤어? 그랬더니 나 AFM 안 써봤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팔고 이게 그냥 빠지고 막 이러니까 저는 약간 살짝 기뻐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제가 또 이제 업을 좀 바꾸고 나서 주식을 좀 이렇게 관심 없게 하다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먹고 있다가 문득 파크 어떻게 됐지? 약간 옛날 여자친구 생각나듯이 진짜 딱 그거예요. 파크 어떻게 됐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 좀 봤어? 인스타? 아니 안 봤어. 약간 오르는 날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금방 또 빠져 이런 생각 들고 빠지는 날은 겉봐 이렇게 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막 나 인생 주식이라고 하고 막 먹고 나왔으니까 나 이제 됐다 이거야. 그러다가 그때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요. 1월 달이요. 정확하게 기억나요. 2020년 1월인 것 같아요. 그때 2020년 1월에 파크가 엄청 빠졌네. 왜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저는 코로나를 좀 전쟁 이슈처럼 생각했어요. 이거 금방 반등한다. 그래서 2, 3일 빠지고 난 다음에 막 신세계 인터내셔널 사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이거 다 회복한다 막 이러면서 호텔 신라도 사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매그니트가 큰지는 몰랐고 아무튼 그래서 파크를 좀 봐야 되나 그래서 봤는데 보다가 제가 이렇게 막 부지런하게 막 공시 챙기고 뉴스 보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따라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나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올랐지?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시자를 봤더니 이런 간사한 네, 완전 간사한 1월, 2월 달 이때인데 이 공시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계약 그 자율 공시가 2019년 10월 30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한테 의미가 컸냐면 제가 개투 한창 2017년 18년 이때 이제 파크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권태기 때 너 진짜 준비 열심히 한 거 맞아? 막 이러면서 취준생 막 취조하듯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너 삼성에 한다며 뭐 반도체 니가 된다며 삼성 합격 통지서를 네가 본 거네. 온라인에서. 그렇지. 그치. 합격 통지서를 본 거야. 너 진짜 취업됐어? 왜냐면 안 됐었거든. 취업이 됐는데 좀 입사일이 미뤄졌대. 이런 느낌이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지겹다, 막 이러다가 봤는데, 17억? 17억이면 너무 비싼데? 라고 봤더니, NX 웨이퍼? 이건 뭐야? 내가 모르던 기계인데? 하고 해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저는 그때 운용사 다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도, 아까 그 조현옥 전무님한테 핸드폰 번호가 있었어요. 그때 IR 하셨으니까. 그냥 쌩까고 핸드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군데요? 잘 지내 이거죠. 잘 지내? 구차하다. 너무 구차하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 이거 약간 그거야. 요즘 누구 만나? 인스타에 합격 통지서 보고 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요즘 어떻게 지내? 별일 없었어? 삼성 만났다고 들었어. 누구 만나는 것 같던데. 되게 싫어하셨겠다 그분이. 좀 약간 어이없어 하는 게 느껴지긴 했어. 근데 내가 그래도 몰라. 뭐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야, 이제. 그래서 알아봤더니 삼성전자에 나간 거 맞다. 그 다음에 생산 라인에 깔리는 기계 맞다. 근데 왜냐면 AFM이 형이 말한 대로 생산 라인에 깔릴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느려서. 그러니까. 근데 생산 라인에 깔리는 게 맞다. 그럼 속도가 나오냐? 이제 나온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 소프트웨어가 좋아졌대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게 좋아졌고 그 다음에 더 좋았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원래는 2019년 1월부터 삼성에서 가져가서 테스팅을 다 끝나고 이제 매출 인식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매출 인식 공고를 작년 이걸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를 워낙 좋아했던 매니지먼트인데 엑스큐션이 조금 딜레이 됐던 게 이제 약속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또 다시 하트 뿅뿅이 돼서 맞아요. 삼성에서 팔렸기 때문에 다시 좋아진 건 맞아요. 그래서 입사 못했으면은 그냥 헤어진 엑스 쓰레기 같은 놈 이런 거였을 텐데 너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서 예전에 제가 권태기 때 마이크론에서도 이걸 가져가고 중국에서는 이미 많이 가져가고 그랬었어요. 대박. 그러니까 뭐야 마이크론도 가져가고 이러면 이제 확장성이 진짜 열리는 거네. 그러면서 그때 양념을 했더니 얘가 2차 전지도 가능할 것 같아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게 진짜 현실이 좀 되는 것 같고 이게 차트인데요. 이 회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보라색 선이에요. 근데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18년에서 19년, 20년 여기 딱 보시면 이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요. 이익률이 팍 쪘죠. 이게 왜냐면 프로덕트 믹스가 개선이 돼요. 비싼 기계를 파면 마진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 믹스보다. 그다음에 얘네가 대수가 많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래킹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레버리지가 있어요. 지금 프로덕트 믹스 개선이다 뭐 하면서 이익이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크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은 조현옥 전무님이랑 계속 얘기해보고 해서 보면 항상 연평균 30% 성장은 자신 있어 하세요. 진짜? 지금 이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퍼센트 네, 퍼센트요. 거의 평균 수렴을 해요. 요번에도 20% 이상 됐고 좀 지연된 매출이 있고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기준 한 200억 이상이 또 남아 있어요. 야, 그러면 뭐 앞으로 보장된 거네. 맞아요. 이게 내가 지금 네이버에 파카시스템스 찾아보고 종목 토론지를 보는데 어떤 종목글이 개노답 잡주라고 써 있고 본문에 나 간다 점점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제가 나트 낸 거야. 근데 왜 그런지 알겠어. 이게 거품이 많이 꼈거든.
얘가 옛날에 그 50배가 넘어. 그러니까 걔날이 맨 굉장히 처음에 파크 시스템에서 얘기해주고 났을 때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였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삼성과의 입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시를 한 거야. 엄청나게 막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 막. 그래서 너무 생각보다 원래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서 이제 약간 좀 거품이 좀 다 이렇게 빠지고 진정한 사랑을 지금 걔날과 함께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형,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이분이 책을 썼네 보니까. 박상규 대표님이? 나 몰랐어. 2011년에서 이거 안 봤어? 몰랐어. 이거 기업 수장을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야, 너 안경 아니 책을 썼는데 내가 지금 여기 보고 있다가 되게 근데 형이 했던 얘기가 그대로 많이 나와 책에. 아, 그래? 내가 지금 방산 직원들이 취직을 하려 그래서 부모를 설득해야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서울대 교수직 그런 자리를 얘기였어? 받았는데 그거를 다 마다하고 교수는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다. 그래서 교수직을 마다하고 이 벤처를 시작했다라는 얘기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임원들 중에서도 카이스트 협력 교수를 그만두고 회사로 와서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서 형이 얘기했던 거랑 일치하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55페이지에 이분의 생각이 나온 게 있어. 내가 읽어볼게. 나의 임무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멋있지? 봐봐. 우리는 모두 당연히 결혼해서 아이를 불식은 낳아야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결혼을 외면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삶의 기본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간 요즘 느낌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괜찮겠지? 그 생각만 보지 마. 반도체는 원래 보수적인 산업이야. 근데 이 책을 11년에 쓰셨어.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래. 반도체는 원래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어서 그럼 제조업이야, 제조업.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이게 무슨 애플인 줄 알아. 제조업이야. 1000명의 중학생이 필요해. 이거는 한번 근데- 봐야겠다. 내가 산다는 것은 박상일 지음. 한번 읽어봐야 돼. 한국 조금만- 기업 대표가 직접 책을 써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하는 건 난 처음 보는데. 그래? 지금 이거. 공장을 짓고 있대요. 이게 파란색이 캐펙스거든요. 갑자기 팍 튀었네. 이거는 공장을 짓거나 뭐 한다고 하는데 왜냐면 여기 바틀렉이 있을까 봐 물어봤어요. 지금 만약에 삼성의 수주가 온다면 핸들할 수 있느냐. 왜냐면 라인에 깔리면 많이 깔려야 될 거잖아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공간 여유 있고 이게 배치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생산 인력은 뽑으면 되고 트레이닝 시켜서 만들 수가 있다. 그다음에 코로나라서 부품 수급도 문제가 안 되냐 그랬더니 거의 자체적으로 만드신대요. 근데 캐펙스가 뛰었다? 그러면 이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또 수주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호야 그 일본 회사 있잖아요. 저는 그냥 렌즈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뭐 렌즈 아니야. 근데 호야에서도 이쪽에 있나 봐 뭔가가. 그래서 호야에서도 마스크 장비라고 해서 그거를 또 나가더라고요. 일본 애들 마스크 좀 약간 작게 제작하잖아. 아니 뭔 소리야. 그 마스크 아니고. 아벨 마스크 작은 거 그거 아니야? 제 음소거 되는데. 네, 넘길게. 이게 확장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특허를 지금 또 내고 있던 게 언더컷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TSMC도 수주가 낮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네이버 토론방에 개잡수라고 했는지 알겠다. 최근에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면서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 이러고 간 거지. 근데 뭐 옆에 매물대 보세요. 매물대 꼭지에서 많이들 샀잖아요. 지금 저기.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답답했었고. 근데 이때 상당히 엄청 높았어. PR이. 저게 지금 16만 원이 1조 트라예요 항상. 1조 찍으면 빠지고 그 아예 그치. 1조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맞아. 그리고 이게 단점도 얘기해야 되는 게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게 되게 용이하지가 않고 팔려면 내려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제가 어제도 밤에 공시를 쭉 보다 보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그 스탁 옵션 같은 게 웃으면서 좀 임원들에서 좀 매도가 있었어요. 조인혁 전무님도 4천 주인가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로블록스 사셨나? 그럼 물리신 건데. 그 다음에 매도가 있었고 일단 3분기 실적 그게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랑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아직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풀리 들어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그런 장비주의 또 제한정도 있고 멀티플 높게 부르고 지금 매출이랑 이거는 회사에서는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는 시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지났을 때 엑시 플랜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거를 만회해 주려면은 바이오나 뭐 디스플레이 다른 쪽에서 이게 계속 더 이게 확장이 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매출 있어요. 성장률도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경영진도 예상을 하고 있고. 박상희 결- 대표님이 말씀하셨대요. 저도 이게
유튜브 찾아보면 되게 저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신빙성 있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상현 대표님 꿈이 매출 1조 찍는 거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신대요. 근데 매출 1조 그거 되면 이제 주가는 빠지겠죠? 아마 풀리 먼저 다 반영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로 펀더멘탈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도 주식이 좀 더 가볍다 이거네. 사이클을 타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적던지 간에 굉장히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네. 네. 근데 저는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트렌드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는 변할 수 없는 트렌드잖아요.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파크가 딱 길목을 잡고 있다는 것도 확실해요. 그 글로벌리 이거를 특허를 뚫어내고 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존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인수가 되지 않는 이상. 근데 뭐 박상현 대표님 저런 글 쓰시는 거 보면 어디다 팔 것 같진 않고. 파운더신데 얼마나 자식 같은 느낌이 있겠어. 그러니까요. 이런 회사를 하나만 갖고 계신 건 아니겠지? 자식을 둘씩 낳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자식 같은 회사도 두 개씩 창업하신 건 아니겠지? 그리고 제일 좋은 게 형 그거 아시잖아요. 부품주 소재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없으면 안 되는데 제품 전체 가격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애들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뭐 프라이싱에 너무 큰 비중이야 그러면은 프라이싱 컷을 하고 스퀴즈를 하는데 뭐 10,000원짜리 제품인데 제품 원가가 이거 100원도 안 하는 건데 마진을 이 새끼들이 50% 남기는 것 같아. 그럼 회사에서 야 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 장비 가격 대비 보면은 파크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전자현미경보다 싸대요. 어디서 또 들리는 얘기. 그러니까. 근데 얘네밖에 안 해. 그 어디서 프라이스 컷을 할 수도 없어. 보니까 지금 거의 뭐 독점이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나 전자 이런 데서 만약 채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산업의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되면 이게 다른 회사도 뭐 마이크론도 그때 벌써 한다고 그래서 이러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확정될 일만 좀 남은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제대로 된 풀블론이 안 됐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에서 보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아. 병원에서 그런 일을 하나? 굉장히 큰 일이지. 산업 스파이 잡고 정보 유출 막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큰데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시총 5조까지 갈 수 있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그냥 멍 때리면서 그려봤거든요. 저는 그 정도 되면은 뭐 좀 팔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좀 트레이딩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총 5조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역으로 시총 5조 됐을 때도 매출이랑 이거 기준은 멀티플 기준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한 번도 맞았던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되게 레셔널해 보이지도 않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직관적인 상상량 바람 뭐 여러 가지 다 합쳐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회사가. 박수. 레이저텍이라는 회사랑 비교하던데 레이저텍. 레이저텍? 레이저텍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인데. 일본의 레이저텍인데 포토마스크 관련해서 그거를 검사하는 그런 회사인데 검사 장비 30조까지 갔었대나 그러던데. 진짜? 근데 얘네가 지금 만든 NX 마스크라는 제품이 약간 그거.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 괴널은 계속 별로면은 좀 헤어졌다가 괜찮아 보이면 다시 살 거고 그런 거구나. 되게 쓰레기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겠죠. 5조면 여기서 저 한 5배 정도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예전에 코로나 때 테슬라나 같이 너무 제가 지금 전 파크가 많고 로블록스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근데 업사이드가 더 커 보이는 건 사실 제 상상을 총 동원해봤을 때는 로블록스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파크 팔고 로블록스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역시. 왜 이렇게 형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듬직하지 못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랬어. 기업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면은 사랑에 빠지면 안 우리 다 망했어. 왜 망해? 이미 너무 사랑에 빠져서. 로블록스랑 너무 사랑에 빠졌어? 그 정도는 아니고.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 요즘에. 너 진짜 맞지? 진짜 바병님 컴퓨터 박사님 입장으로 어떻게 보세요? 난 지금 약간 충격에 빠졌어. 왜요? 나의 첫사랑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파크 시스템스로 됐다. 배신감. 역시 안 찍었네. 대박.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ubt and out, you don't condone it.